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고 그렇게 썩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코스닥은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하지만 흐름을 보면 지금 수차례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네이버하고 LG화학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자동차 기업하고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바이오주의 흐름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2차원지 소재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반대로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원숭이 두창 환자가 증감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거의 보합이라 볼 수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기관이 주도를 했던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의 매도세, 이게 시장의 상승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정말 모처럼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약 2달 전에 5월 19일,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오늘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던 삼성 SDI, 하지만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텔레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확실히 매수 금액을 보면 2위부터 5위까지 합쳐봐도 삼성전자의 매수 금액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하이테크놀로지, 만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 증시를 보면 전날 금요일날 시장 흐름을 보면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갭 하락으로 출발했던 거에 비한다면 그래도 갭을 상당히 많이 메꾸고 종료가 되었고,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시초가를 보면 시가는 거의 마이너스 0.4%에서 출발했어요. 그래도 그거에 비한다면 양호한 마무리였고, 또 나스닥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시가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양호한 마무리였고, 다우지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을 보면 다시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또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그래도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대만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상해지수가 오랜만에 1.5%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 오늘 시장 흐름이 오전장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출발하고 나서 1시간 30분 정도 그 뒤에 중국 증시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파락과 함께 오전 내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했던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였고 결과도 3.6%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컨센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약세 모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날 금요일날 나스닥이 출발했을 때 마이너스 1%의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이 마이너스 폭을 다 회복하고 거의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고용지표에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도 시장이 크게 뻗지 못하는 이유는, 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바로 탄탄한 고용, 그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정말 잘 나오면서 7월달 금리 인상이 거의 0.75%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고, 일각에서는 1%까지도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100bp 1% 증가하는 것이 4.6%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기존에는 3%를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마이너스 0.1%, 코스피가 소폭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주가의 급락 폭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일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넘어서 경기 침체, 이게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고용지표가 정말 잘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긴 시각으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 아닌 경기 침체거든요. 연말 내지는 내년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흔들림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은 긴 시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리스크로 작용은 될 수 있어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고용 지표, 이거는 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고용 지표에 따른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 그걸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자, 지금 시장이 조금은 갈피를 못 잡고 지그재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자, 바로 6월 13일 날 내일 모레예요. 아마 저녁 9시 30분쯤, 빠르면 9시 미국의 6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5월 CPI 지수 발표와 함께 그때부터 시장이 정말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6월달 CPI 발표 내일 모레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하고 내일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 않는 보합권 내에서 조금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CPI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치, 컨센을 상회에 있는지 하회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일단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8%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예측치는 8.3%였고 결과치는 8.6%가 나왔죠. 그래서 0.3%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그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예측치는 8.8%고요. 만약 지난달처럼 크게 웃돌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을 변곡점으로 해서 시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그것보다는 컨센서스 8.8%를 얼마나 부합했고 혹은 예측치보다 떨어졌는지, 그게 훨씬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특히 오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삼성 SDI는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오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일단 그래도 저는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업종을 망라하고 가장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전기차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이번에 2분기 판매량이 많이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풀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지난달 대비 142%까지 크게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시장이 조금만 돌아선다고 하면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전지이다.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의 영향,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분기에는 배터리 사업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었었고
오히려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라든지 3분기에 기대해볼 수 있는 배터리 사업,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일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잖아요. 수량으로는 약 1000만 주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매매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항상 쌍바닥을 형성하죠. 두 번의 저점을 형성했던 만큼 여기 35만원 근처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도 보면 물론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2차원지라는 것은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600달러에서 700달러 그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히 삼성 SDI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평선을 한번 보면 과거에도 60일선 한 차례 저항이 되었었고 또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 역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20일선이죠. 여기는 올해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60일선이라든지 121선 이 이평선이 지금 57만원 근처 여기까지 내려왔던 만큼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조금 더 늦게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종목들마다 특성,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2차전지는 이번 주 수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시장이 조금은 돌아선다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심할 것 같아요. 모쪼록 수요일날 긍정적인 결과 발표와 함께 시장이 턴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